자, 이제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이제 거품화를 시켜 볼게요. 자, 중탕을 해서 이제 온도를 한 30도 후반 정도로 맞춰 놓은 이제 계란과 설탕 넣을 거고요. 이 안에 저희가 이제 꿀을 살짝 넣어줄 거예요. 약간 보습제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준비되어 있는 꿀을 넣을 거고요. 꿀은 굉장히 소량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같이 넣고 뭐 중탕을 해주셔도 상관은 없고요. 또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나중에 넣어도 온도에 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꿀 자체가 온도가 낮다고 하면은 굳어 있어서 흐르지 않을 거예요. 흐르는 꿀이면 어느 정도 실온에서 20도 이상의 온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거품을 시켜 볼게요. 약간의 속도감 있게 거품을 올려주는 건데, 이제 크리마를 시킬 때는 뭐 버터와 설탕이 어느 정도 잘 섞일 수 있게끔 저속에서 좀 정리를 해준 다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계란에 거품을 올리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너무 고속으로 또 해버리면 거품이 좀 가볍게 빨리는 올라오지만 좀 가벼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중간 정도 속도에서 약간 부드럽고 탄탄한 거품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 작업의 순서를 한번 말씀드리면 많은 양을 할 때는 기계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기계를 사용하게 될 거고, 이제 이 핸드 믹서기 말고 큰 기계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거품을 올리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시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뭐 버터를 녹인다거나 레몬 제스트나 레몬즙을 준비한다거나 하는 과정들을 이런 거품 올리는 과정 그런 중간에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거품 올리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런 이유 때문에 재료를 다 준비하시고 거품을 내시는 것보다는 거품을 내는 중간에 나머지 재료들을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조금 맑아졌죠? 좀 탁해졌죠? 조금 탁해지고 약간 그래도 이제 거품이 형성되어 있고요. 흐름을 보여드리면 아직은 물처럼 주르르 흐르게 되죠.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되냐면 약간 굵은 덩어리로 떨어져야 돼요. 굵은 덩어리로 떨어져야 지는 정도까지 이제 거품을 내주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아까보다는 그래도 조금 떨어지는 반죽이 가늘기보다는 좀 더 굵어졌죠. 이런 식으로 계속 거품을 올리시다 보면 이제 떨어질 때 가는 반죽보다는 좀 더 떨어지는 반죽 양이 굵어질 거예요. 거품을 내게 되면 뭐 크림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공기가 이 안에 포집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눈으로 봤을 때 뭐 색이 밝아지는 것도 있지만 양이 많아져요. 공기가 들어감으로 해서 좀 더 양이 늘어나는 거죠. 크림화 시키는 제품보다는 이 거품을 하는 제품들이 훨씬 더 많은 공기 포집이 들어갈 수가 있고 가볍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공기가 들어가고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더 부피가 더 이렇게 많아지는 게 확연하게 이게 눈으로 보여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조금 더 약간 크림 형태, 약간 카푸치노 위에 올라가는 크림 있죠? 그런 크림 형태처럼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한 번 더 확인을 해주면 좀 더 굵어지고 있죠? 크림 자체가 이렇게 굵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떨어지는 속도가 조금 느려질 거예요. 이렇게 느려지게 만들어질 거고요. 지금 제가 속도를 이 속도와 이 속도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이유가 장비에 따라서 모든 장비가 속도가 똑같진 않아요. 1단, 2단, 3단 있는 기계가 있고 1단부터 5단까지 아니면 전자식으로 돼서 굉장히 미세하게 속도 조절이 되는 기계들이 있어요. 속도 조절이 내가 원하는 속도가 없다면 저속과 고속을 번갈아 가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고속으로 거품을 좀 빨리 올려주시고 저속으로 거품을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적으로 해주시면서 전체적으로 탄탄한 거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현재 반죽의 온도가 27도예요. 처음에 저희가 할 때 온도가 30도 후반이었죠. 30도 후반이었지만 이제 휘핑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기가 차가운 공기가 들어가면서 당연히 반죽의 온도도 점점 떨어질 거예요. 여기서 이제 환경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면 주변의 환경이 차갑다 보면 아무리 온도를 끌어올린 상태에서 저희가 작업을 들어가더라도 주변에 공기가 차가우면 휘핑하는 과정에서 지금처럼 온도는 좀 떨어질 거예요. 그럴 때는 중탕불에 한 번 더 받치거나 아니면 휘핑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볼에 열을 좀 가해주거나 하는 방법들을 해주셔서 믹싱볼의 온도가 따뜻하게 유지가 되고 그럼으로 해서 반죽의 온도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게끔 20도 중후반 사이에서 유지가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탄탄한 거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즉 작업하는 과정에서 거품의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거품화는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 부분 주의하셔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부었을 때 굵은 덩어리들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거품을 고속과 저속으로 만들면서 작업을 해주고 나니 이렇게 매끄러운 거품이 만들어졌어요. 자, 하지만 지금보다도 좀 더 휘핑을 해줘서 좀 더 무거운 질감의 거품을 만들어 볼게요. 어느 정도의 질감의 탄탄한 어떤 크림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때는 조금 더 속도를 올리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주셔도 과도한 거품이 발생하지 않고 이제 충분히 거품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반에 내가 사용하는 장비가 원하는 속도가 맞춰지지 않는다면 뭐 저속과 고속을 번갈아 가면서 크림의 상태를 부드럽고 탄탄하게 만들면서 올려주시면 작업이 좀 더 수월하고 제품도 좀 더 잘 나와요. 여기 다시 확인을 해보면 굉장히 굵어졌죠. 굵어지고 이제 뭐 카푸치노 크림이 아닌 약간 생크림의 묽은 정도? 묽은 생크림 정도의 질감이 만들어졌어요. 자, 조금만 더 해볼게요. 반죽에 떨어뜨렸을 때 위에 문양이 남을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거품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를 해놨던 버터죠. 버터의 온도가 32도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이 거품이 완성이 됐고 이제 가루가 들어갈 텐데, 가루는 반드시 채를 사용하셔서 곱게 채 내려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덩어리가 져 있고, 가루에 덩어리가 져 있어서 들어가서 잘 풀리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채를 쳐줘야 이 밀가루 안에도 충분한 공기층이 생겨서 섞을 때 뭉쳐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밀가루는 채에 내려 주셔야 한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채에 내려 준비해 주시고요. 채에 내린 밀가루는 가루와 함께 섞어 줄 거예요. 자, 레몬 처음에 저희가 제스트 준비해 놨었죠. 자, 레몬 제스트는 레몬즙, 버터죠. 버터 녹용과 함께 섞어 놓을게요. 이렇게 섞어서 반죽과 함께 섞을 때 준비를 미리 해놔야 되거든요. 넣고 이제 가루를 한번 섞어 볼게요. 가루를 섞었을 때 주의할 점은 너무 한 번에 다 섞지 마시고 가운데부터 천천히 정리를 해주세요. 천천히 정리를 해주셔야 최대한 덩어리가 안 지고 가루들이 다 섞일 수가 있어요. 자, 주걱으로 어느 정도 날가루가 없어지면 좀 더 강한 힘을 줘서 가루를 이 재료와 섞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가루를 거품과 섞는다. 휘포로 하면 굉장히 편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휘포로 섞게 되면 저희가 만들었던 거품이 휘포의 어떤 강한 그런 힘이 닿는 순간 거품이 다 죽어요. 왜냐하면 지금 또 보시면 아까는 없던 층들이 쉽게 만들어지죠. 이런 이유가 밀가루가 들어감으로 해서 이 거품이 일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최대한 거품을 살려줘야 되는데, 휘퍼를 사용하게 되면 그 거품이 최대한 살아나지 않고 다 죽어버리는 어떤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걱으로, 휘퍼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재료의 성질을 맞춰주기 위해서 녹인 버터와 반죽을 일부 섞는다. 그죠? 기억하시고, 이렇게 밀가루와 계란 설탕 거품을 이렇게 섞어 주신 다음 이 안에 넣고 섞어 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는 가볍게 버터는 무겁다고 했죠? 무겁다고 했기 때문에 가볍게 그냥 섞어질 정도로만 저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반죽이 완성이 됐고요. 완성된 반죽은 이제 팬에 부어보도록 할게요.